기술 장벽들을 갖다가 특허로서 완전히 꽁꽁 싸맬 수 있는 게 LMR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열안전성 높아, 에너지도 높아. 그거보다 더한 게임 체인저가 어디 있겠어요. 에코프로 그룹이 한 28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 중국산을 갖다가 완전히 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미 인제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그 CATL 양극재 어디서 구해서 배터리 만들 거예요. 한국산 소재 회사들, 부품 회사들의 어떤 위상은 앞으로 점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배터리 원가 구조를 보면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동시에 기술 장벽도 높은 영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한 5년 좀 장기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큰 성장성과 폭발력을 가진 분야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재 단에서는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캐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일 완비를 한 거 삼원계 양극재 쪽에서.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 특히 하이니켈 부분에서는 아직 CATL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향후 5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뭐 4680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보다 고성능 고밀도의 어떤 배터리들 안정성은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한국 회사들이 아무래도 더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자꾸 LFP 배터리가 그 전기차 시장을 침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중국산이라고 다 LFP 배터리가 아니에요. 3원계, 중간급 3원계, 그 CATL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다는 거예요. 이 LFP 배터리는 전기차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이제 고밀도 LFP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ESS 시장에서는 이제 뭐 훨씬 유용한 가치가 되고 완전히 저가형, 뭐 가령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EM 시장에 나가는 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럴 때는 LFP가 쓰일 수 있지만, 이게 그 전기차를 갖다가 타본 사람들은 사실 뭐 충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 걸 한 3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게 그 뭐 이거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은 CATL을 높게 쓰면 쓸수록 LFP의 수명이 떨어져요. 이제 몇 년 있으면 결론이 날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차세대 그 양극재로서 제일 차세대 배터리로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 다음에 기술 장벽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특허로서 완전히 꽁꽁 싸맬 수 있는 게 LMR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리튬 망간. 예. 이 LMR 배터리가 거의 한 28년이면 이제 상용화 될 거예요. GM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은 LFP 수준, 에너지 밀도는 3원계 수준, 안정성도 LFP 수준. 완전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이게 지금 뭐 반신반의하는데 이게 28년 정도면 상용화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 거기에 뭐 특화돼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분야가 그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에코프로가 나가 있잖아요. 양극재 회사, 뭐 수산화 리튬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캐파를 갖고서 나가 있는 거니까, 뭐 현지화에도 그 양극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재 업체들. 예. 전고체로 가기 전 그 과도기 LMR 배터리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니켈 정도를 장악을 할 거고요. LMR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일상적인 전기차라든지 뭐 그 나머지 ESS에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중저가 모델이라든지. 다 쓰일 수가 있죠. 그럼 뭐 가격은 싸고, 그러니까 열안전성 높아, 그 다음에 에너지도 높아.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한 게임 체인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특허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LFP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LNF가 26년 말, 포스코 PCM이 27년 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한 2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뭐 3원계 LFP 다 망라를 하고 있고, 거기에 LMR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국산을 갖다가 완전히 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에코프로는 니켈 광산 투자와 유럽 현지 생산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단순 소재 업체를 넘어서 통합형 밸류체인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광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탄산 리튬을 가져와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만들고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니켈 광산을 인수를 해서 그 니켈 중간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순수 니켈 중간재를 갖다가 MHP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광산이 없었으니까 MHP를 갖다가 그 사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거. 그 MHP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원가 절감이 한 뭐 회사 측 입장에서는 50%라고 얘기하는데 20-30%만 이 그 양극재의 원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경쟁력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광산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네. 그 영업이익이 매년 1,800억, 2차까지 끝나면 3,0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MHP를 갖다가 직접 생산을 해내게 되면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회사보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미 이제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헝가리에서. 그러니까 이러는 유럽 영내에 진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극재 회사고, 특히 그 유럽 영내 생산 기준을 CRMA법을 갖다가 이건 정확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유럽 영내에 생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원가도 낮아. 그러니까 헝가리에 그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SK 기존의 고객들도 있지만 거기 CATL 공장 옆에 있잖아요. 그 CATL 양극재 어디서 구해서 배터리 만들 거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중국에서 들여올 거예요, 양극재? 물류 비용. 그런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양극재의 품질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서 원가까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경쟁력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업계에서는 2026년, 2027년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음극재, 전구체, LFP 양극재 등에서 탈중국 공급망 본격 완성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27년이 이 소재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좀 분리했던 측면은 뭐냐면은, 그 양극재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구체를 갖다가 가령 뭐 중국산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해나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리튬이엄이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그 중국 애들보다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LFP 양극재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LFP 같은 경우도 LFP 전구체 이거 전부 다 중국의 CNG화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IRA법을 갖다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 중국 회사들하고 손을 안 잡을 수는 없겠죠. 손을 잡되 그 어느 정도 그 일종의 그 수직 계열화 내지 내재화를 갖다가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야 이제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한 2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형흑이온을 만들고, 그러니까 천연흑이온 음극재를 만드는 기간이 한 27년, 한 3분기. 그 다음에 LFP 양극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LNF가 제일 빨라서 26년이지만 포스피처엠이 한 27년 정도. 대부분 다 타임 스케줄이 한 27년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7년 정도에 맞춰져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미국의 IRA법이 그 뭐 25년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됐지만 26년도엔 더 강화가 되고 27년도엔 더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또 그 가령 북미 지역의 그 가령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 회사들하고의 어떤 그 계약 뭐 기간이라든지 계약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 제가 알 때 26년 뭐 27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 다 한국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산 소재 뭐 회사들, 부품 회사들의 어떤 위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강화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끝으로 이 다가올 2026년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꾸준하게 하가는 얘기지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참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거기에는 이미 탈출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겠죠. 있지만은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야 될 길은 사실 내년부터다. 내년은 P와 Q가 동시에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P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가격 전방의 소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벌써 중국에서는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리튬이온 뭐 리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1분기 정도 이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을 1분기에는 올려요. 재고평가 이익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셀업차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 그러면 셀업차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선수요를 가져온다고요. 미리 주문해 놓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그래서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Q가 늘어나는 거는 EV의 출하량은 뭐 올해랑 그렇게 크게 찬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북미 시장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ESS가 붙잖아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뭐 붙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붙잖아요.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로보택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로보택시 시장이 원래 큰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일론 머스크는 200만 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반은 약간 좀 과장이 있으니까 이거 100만 대만 만약에 내년에 풀린다라고 해보십시오. 로보택시 한 대에 50kWh 배터리가 장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만 대면 이게 50GW예요, 50GW. 이게 작은 용량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북미 지역에서 17GWh 정도가 준다라고 했잖아요. 로보택시 하나가 이걸 몇 배 보충하고 남는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에 어떤 거 집어넣을 거냐, 어떤 배터리. 지금 악재가 또 하나다. 이 얘기를 마저 하고서 끝냅시다. LNF 그 직납하는 거. 테슬라. 네네네. 양극재 계약이 뭐 957만 원인가 하고 땡쳤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4680 배터리를 만들려고 테슬라가 만들려고 이걸 했던 거예요. 직납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하이니켈 배터리는 어디요? LG엔솔하고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직납 물량이 깨진 거예요. 직납 물량이. 그럼 이 직납 물량을 받아서 테슬라는 뭘 하려고 했었냐?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이게 자체 생산한다 그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건식 공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이버 트럭에 이걸 갖다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셀업차들한테 나쁜 뉴스일까요? 완전 호재죠 이게. 그렇죠? 로보택시 4680 배터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 100만 대 팔리면.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지네가 진짜 번식 배터리를 만들어서 4680. 그러면 LNF 거 쓸 거 아니에요, 다시. 하이니켈 그 양극재 다시 계약을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4680 배터리 만드는 회사 접촉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LNF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에 난 기사예요, 기사. 왜 이렇게 엄청난 계약이 파기가 됐느냐. 뭐 몇 조를 갖다 주문했는데 쓴 건 1000만 원도 안 돼. 테스트용으로 받아간 거예요, 테스트용. 근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못 가가지고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셀업체들한테 나쁜 거냐? LNF 입장에서 손해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물량이라 이거예요. 가령 로보택시가 활성화되거나 뭐 사이버 트럭이야 이미 물건도 어느 정도 갔다라고 하지만은 그 대체되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테슬라가 성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물량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뭐 그냥 계약 취소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너무 그 센티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게 그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직납, 테슬라의 직납하는 물량이 뻐그러진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그 직납하는 물건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랬던 거냐 도대체.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내재화를 해서 사이버 트럭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거의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재화가 건식 공정 내재화가 거의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간접으로 들어가는 거,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오히려 물량이 늘었잖아.
네. 또 이렇게 2차 전지 최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다가 갑자기 뭐 계약 네네. 취소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미끄러져가지고 기대하셨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구조적으로 뭔가 더 나아지는 그런 흐름에 있음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면서 이 업황 동향을 잘 살피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